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원래는 이직에 대한 컨텐츠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시국에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좀 활동의 시간은 좀 어려웠고, 제가 그래도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따리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직을 준비하시고 또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명색이 면접방 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제가 지난번 스트리밍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니,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래서 어떻게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내지는 헤드헌터를 써야 되냐, 자소서나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퇴직 사유였어. 내가 보면서 굉장히 정말 고객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퇴직 사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영상들을 시리즈로 하나씩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스트리밍을 해볼게요. 그 스트리밍에 여러분 꼭 오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퇴직 사유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이 퇴직 사유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는 컨설팅 스트리밍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퇴직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퇴직 사유는 진짜 퇴사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퇴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퇴사하는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를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퇴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퇴직 사유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퇴직 사유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 의미의 퇴직 사유, 두 번째는 트리거가 됐던 퇴직 사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본질적 사유는 이런 거예요.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지원한다 할 때는 나름의 의미를 찾잖아요. 근데 퇴직 사유를 찾을 때는 의미를 안 찾아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의미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래도 조금 성장과 관련되어 있고, 아무래도 기회라든지 여러분의 존재, 가치, 의미, 이런 조금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퇴직 사유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상사의 권력, 동료들의 말도 안 되는 압박, 그리고 복지나 처우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회사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퇴직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퇴직 사유로 가게 만들어졌던 트리거, 방아쇠죠. 계기나 동인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본질적인 퇴직 사유를 연결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상사가 나를 때리진 않겠지만 상사가 나를 엄청 뭐라 그랬어, 그런 것 때문에 퇴직은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상사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어디 가도 상사는 다 욕해요. 그러니까 상사인 거야. 여러분이 퇴직 사유하면 탁 떠오르는 그 내용은 대부분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직하는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완빵 짜증나가지고 퇴사했는데 저걸 물어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원 동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월급 받으려고 지원해지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아니죠.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인간 욕구 체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을 엮어서 설명하는 것이 면접관 입장에서도 듣기 좋고 여러분 입장에 설명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퇴직 사유도 똑같아요. 본질적인 퇴직 사유와 트리거가 될 만한, 단순히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지원 동기 관련한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핵심만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맨 밑에 1단계 뭐죠? 생리적 욕구. 자, 2단계 뭡니까?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이렇게 정의합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레벨을 어디라고 그랬죠? 3단계를 딱 끊어. 그래서 이 위에를 가급적 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기적 지원 동기와 이타적 지원 동기를 나뉘어요. 자, 이기적 지원 동기는 내가 좋자고 지원하는 거야. 근데 이타적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해주는 게 니들한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요소, 이런 정규직 하기 위해서 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연봉, 복지 맞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냐?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대부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타적 지원 동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소속된 조직을 더 강력하게 브랜딩하고 싶다. 이 회사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퇴직사유하는 것과 지원 동기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고차원적으로 생각했다면 퇴직사유도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원 동기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하시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현상이고 변죽일 뿐이에요. 이 마인드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사유가 어떤 게 의미가 있냐?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입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취업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취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 사고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취업 포트폴리오, 직무, 산업, 직장을 먼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순서예요. 직무와 산업과 직장. 그래서 직무 면접 그리고 산업과 직장에 대한 로열티 때문에 임원 면접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들어갈 당시의 얘기고 퇴사할 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그냥 생시립 때 잠깐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력이 쌓이고 심지어 임원 레벨을 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요. 자, 입사하고 만 2년 미만이 되는 중고 신입이라면 직무 적합성에 조금 더 퇴직 사유를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직무의 모습이 아니더라. 나는 이런 기회를 원했는데 이런 식의 업무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맞지 않았다. 그래서 퇴사하게 됐다는 거죠. 뭐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 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중고 신입의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한번 경험을 쌓고 거기서 필살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필살기를 쌓기 위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퇴직 사유에 있어서만큼은 직무 적합성에 조금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약 3에서 7년차 대리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산업 적합성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 적합성을 근거로 퇴직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다고 산업을 진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산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문성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기회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고 퇴직 사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 기회가 있는 회사는요, 보통 성장하는 회사겠죠.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은 잘 맞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필살기도 만들면서 직무 전문성은 쌓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이런 성장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산업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데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퇴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에는 이 산업에 특화된 엣지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맞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만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7년차 이상, 이제 뭐 과장급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직장 적합성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뭐 과장 이상급 되면 뭐 회사 생활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이야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든지 승진이 안 된다든지 회사의 성장성에 한계에 부딪혔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직무 전문성이나 산업 전문성을 조금 더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성장성에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라고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근본적인 퇴직 사유를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트리거가 될 만했던 요소들, 뭐 상사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복지나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는 건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트리거를 먼저 얘기하시면 이 트리거 때문에 퇴사한 사람으로만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하셔도 되지만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뭐 면접관이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요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오늘 퇴직 사유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큰 굴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퇴직 사유를 그냥 한두 문장 혹은 뭐 간단하게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목요일날 Q&A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퇴직 사유를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그때 Q&A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사례가 많을수록 당연히 더욱더 정교해지고 이해가 쉬워지겠죠. 저는 당분간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퇴직 사유를 한번 끝장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같이 의미 있는 퇴직 사유를 찾고 멋진 지원 동기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Q&A 스트리밍 때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Wake up, none, stand up.